우리는 흔히 중세 유럽인들은 평평한 지구를 믿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죄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크리스토퍼 콜럼버가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정말로 중세 지식인들은 무지몽매했을까요? 정말로 평평한 지구나 믿던 유럽인들이 아무런 과학적 기반 없이 암흑기를 뚫고 갑작스레 위대한 과학적 업적들을 이뤄내는 게 가능했을까요? 약 1000년에 달하는 중세가 정말로 암흑기였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퇴보한 과학과 기술이 단순히 사고의 전환만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황된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분명 콜럼버스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중세 유럽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학 시간에 원의 둘레를 구하는 법에 대해 배우며 에라토스테네스의 일화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알게 된 사실은 중세 유럽인들은 결코 평평한 지구를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초기 왕들의 초상화를 보면 권력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달린 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심볼은 신으로부터 지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상징입니다. 즉, 구가 지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평평한 지구를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러한 이야기가 퍼지게 되고 우리는 왜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당시 지식인들이 콜럼버스의 항해에 반대한 이유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의 크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출발해 황금의 나라 시판고로 가는 것이었는데 당시 학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합친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건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만유 인력의 개념이 없던 당시의 상식으로는 지구의 아래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었죠. 물론 잘못된 주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역시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하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출발지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일본까지 약 22,000km에 달하는 항해 거리를 의도적으로 날조해 약 4,400km로 줄인 것으로도 모자라 중간에 없는 섬들까지 끼워 넣는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신화에는 또 다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럼버스는 단 한 번도 지구를 일주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구를 한 바퀴 일주해 경험적으로 입증을 해낸 건 콜럼버스 항해 27년 뒤인 1519년에 떠난 마젤란의 항해였습니다. 즉, 콜럼버스의 항해만으로는 지구가 둥근지 혹은 그 너머에 절벽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콜럼버스는 지구 구형설을 입증하기 위해 항해를 떠난 게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탐욕 때문이었죠. 이사벨라 여왕에게 한 제안도 신항로 개척과 황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 둥근 세상을 입증하기 위해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을 당시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에게 다량의 금을 얻는 것에 실패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그곳이 대칸의 제국이라 믿었다는 겁니다. 칸의 땅에서 칸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갈 생각을 했다는 건 정말이지 콜럼버스 신화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인들이 둥근 지구를 알았다는 근거는 더 있습니다. 14세기 여행가 존 맨더빌은 그의 저서 맨더빌 여행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둥근 지구에 관한 언급을 했고, 레기오 몬타누스를 비롯한 수많은 천문학자와 신학자, 철학자들은 고대의 지식이 중세에는 단절되었었다고 주장하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근거로 지구 구형설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집필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있어 둥근 지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평한 지구에 관한 이야기, 플랫 에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기독교 수도사로 대표되는 중세 지식인들이 평평한 지구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근대에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에서 성서는 지구 모양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고 철학자들이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그 증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과학과 종교는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과학의 대립 역시 근대에 와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평평한 지구설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대립하던 근대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헤겔, 볼테르, 콩데르세, 워싱턴 어빙 등 반교회주의 계몽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카톨릭의 반감을 갖고 있던 신교도들은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당시의 위대하고 용감한 사상가들과 모험가들이 무지몽매한 기독교 지성인들에 맞서는 모습을 영웅적이고 서사적으로 표현하여 교회를 폄하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실증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오기스트 콩트는
인류의 역사가 주술에서 종교, 철학, 그리고 과학으로 이어지며 발전한다고 주장해 비과학적인 것들을 낡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과 이성만이 인류에게 진리를 가져다 줄 거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과학만이 진리 혹은 진실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다다르진 못해도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주장했죠. 이렇게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선배의식과 엘리트주의로 가득 찬 과학적 사실주의만을 신봉했던 이들은 다른 세계관을 부정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계몽주의적 세계관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선조들의 삶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중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인 만큼 그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본인들 주장의 논리적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당시 중세 주류 지식인들에게 외면받던 코스마스 인디쿠플레오데스라는 인물을 찾아내어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는 성서의 구조를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저서에서 지구는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되어 있고 중심에는 인간들의 세계가, 주위에는 바다가 있으며 그 너머에는 에덴 동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스마스의 그러한 이론은 교회와 반다인주의자들을 공격하던 실종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중세의 주류 이론인 것처럼 둔갑되었고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작가들에 의해 중세는 무지와 종교적 아집으로 가득 찬 암흑기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종주의자들은 종교와 과학 간의 대립을 고의적으로 전쟁처럼 묘사했고 과학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자 악이며 무지하고 미련한 과거의 잔재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전투적이고 경쟁적인 표현들은 당시 사회에 만연하던 전쟁 분위기와 급격히 늘어가던 과학 신봉주의에 편승하며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었고 교황은 이에 대항하여 교회의 권력을 지키고자 교황 무류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과학과 종교의 한 세기가 넘는 싸움은 종교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고 그러한 과학 만능주의 사상은 현재까지 남아 현대인들의 사상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20세기 초에 이르러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플레데러가 확고부동한 이론으로 자리잡아가던 그때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 온 지구를 덮으며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는 평화와 희망찬 일들만 남아있을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는 유럽인들의 환상을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유럽, 그리고 나아가 온 지구를 뒤흔든 두 번의 대전이었죠. 두 번의 세계대전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유럽인들의 환상을 철저하게 박살내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톨릭에 대한 오명과 중세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고자 가톨릭계와 중세 역사가들을 주축으로 지식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여러 사료를 토대로 중세 지식인들은 평평한 지구를 믿는 무지몽매한 이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연철학을 옹호했고 현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현 시대의 과학은 그리스 철학이 아닌 스콜라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역사학자 린 손다이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중세 신학이 과학의 발전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으며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에르 듀엠은 근현대의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토양은 중세 대학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43년 영국 왕립지리협회에서 발간한 소책자에서는 코스마스를 인용하며 중세 지식인들과 신학자들은 평평한 지구가 아닌 지구 구형설을 지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세 연구의 선구자인 찰스 에스킨스는 12세기에 이미 르네상스는 시작됐다며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뒤집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플랫에러라는 용어를 창시한 미국의 역사학자 러셀 교수는 현대인들 사이에 퍼진 잘못된 관념인 중세, 암흑기라는 개념의 기원을 연구한 끝에 날조된 역사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중세를 집필하며 기존의 중세에 관한 통념이 잘못됐음을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은 플랫에러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번 자리잡은 관념을 뒤집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 역시 인간이기에 실험적 증거보다는 자신들의 신념과 편견을 토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오류를 아직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러셀 교수는 인간의 베타성을 근거로 논거를 펼칩니다. 과거의 세계관보다 우리의 것이 더 우월하다는 믿음은 인간의 베타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스스로의 우월성을 견지하고 납득시키기 위해 다른 것을 왜곡해가며 폄훼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과거 나치치하의 독일이 그러했고 현재 중국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견지하며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